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은근히 걱정하고 계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식욕 이야기입니다. 특히 고기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고기가 당기지도 않는데 먹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밥상 앞에서 즐거워야 할 시간이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압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노화 자체가 식욕을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첫째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음식의 향과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듭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미각 또는 후각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고됩니다. 둘째로 위장의 운동 기능이 느려집니다.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배가 덜 꺼진 느낌이 지속됩니다. 그러니 밥때가 돼도 배고프다는 신호가 잘 오지 않는 겁니다. 셋째로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적게 먹어도 금방 배가 찬 느낌이 듭니다. 넷째로 씹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치아가 좋지 않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면 질긴 음식, 특히 고기류를 먹는 것 자체가 피로하고 불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고기가 싫어진 게 아니라 몸이 고기를 예전처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고기를 안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육량 유지, 면역 기능, 상처 회복, 호르몬 합성, 뼈 건강까지 단백질은 몸 전체의 유지 보수에 필수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영양학회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체중 1kg당 하루 1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반드시 고기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걸 실감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70 초반의 어르신인데 몇 년 전부터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느글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고기를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드시다 보니 밥 먹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중엔 밥상 앞에 앉기가 싫어지셨다고요. 그분께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고기 안 드셔도 됩니다. 대신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단백질이 있는 걸로 골라드리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표정이 확 풀리시더라고요. 그럼 고기 대신 무엇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부입니다. 100g에 단백질이 약 8g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며 조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부쳐 먹어도 좋고 그냥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드시기 편하고 부담이 없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입니다. 삶아서 스크램블로, 찜으로, 국에 넣어서 어떻게 드셔도 흡수율이 매우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단백질 식품 중 하나이고 영양학적으로도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씹는 부담도 없습니다. 콩류와 두유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같은 콩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삶아서 밥에 섞어 드시거나 두유 형태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유 한 팩에 단백질이 약 6에서 7g 들어 있습니다. 생선입니다. 고기가 싫은 분 중에서도 생선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고등어, 연어, 갈치, 조기, 명태 같은 생선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유제품도 있습니다. 우유, 요거트,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우유 한 잔에 단백질이 약 8g입니다. 유당불내증으로 우유가 불편하신 분은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울 때 유청 단백질 제품이나 두유 기반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어르신용으로 나온 영양음료나 단백질 보충 음료들이 있는데 한국영양학회에서도 노인 단백질 보충 방법으로 식품 외에 영양 보충제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고기를 드시는 것보다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보충제를 병행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비타민 B2, 비타민 D, 철분, 칼슘,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2는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서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빈혈, 신경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음식으로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보충제로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1 단독 제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 중반의 여성분인데 한 10년 전부터 거의 채식 위주로 드셨다고 해요. 주변에서 고기 안 먹으면 근육 빠진다, 뼈가 약해진다, 걱정의 말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셔도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들어봤더니 두부, 콩, 달걀,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면서 비타민 D와 B12 보충제를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식사 자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드셨는데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보충제로 채우셨던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욕 문제는 단순히 영양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먹는 즐거움 자체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식사는 영양을 채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먹어야 하는 숙제가 되면 밥 먹는 시간이 괴롭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먹는 양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위주로 차리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식욕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소화기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심리적 상태가 위장 운동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신경위장병학 분야에서 이미 잘 정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밥상은 좋아하는 것으로 차리세요. 고기가 당기지 않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두부찌개가 좋으면 두부찌개 드세요. 생선구이가 편하면 생선구이 드세요. 달걀찜이 맛있으면 달걀찜 드세요. 거기에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음료 하나 곁들이시면 영양적으로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보충제로 채우세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억지로 먹다가 밥상 자체가 싫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드시는 것보다 먹고 싶은 것을 즐겁게 드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이 훨씬 현명합니다. 물론 드실 수 있는 게 너무 줄었거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셨거나 전혀 입맛이 없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소화기 문제, 우울증 같은 기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식욕 부진이 단순 노화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즐겁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하시면서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메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드실 수 있을 때 드세요.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근육 분해가 시작됩니다. 세끼가 힘드시다면 4-5번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량 자주 먹기는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루 총 영양 섭취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는 밥상 앞에서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드시고 싶은 것, 맛있는 것 위주로 차려 드세요. 그리고 부족한 건 지혜롭게 채우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밥상 앞에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